소매 판매 지수 카드 사태 이후에 최악입니다. 차도 안 사고요. 옷도 안 삽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매 판매 지수거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제가 그래프를 지수화해 놨습니다. 2003년이 카드 사태 때예요. 카드에 부실이 많아서 카드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당연히 카드로 소비하다가 카드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니까 소매 판매가 최악까지 떨어졌던 것, 마이너스 3.1%가 떨어졌던 것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2024년 1월에서 11월까지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2.1%입니다. 진짜 최악이죠. 장난 아닙니다. 마이너스 2.1%. 그런데 거기만 그치지 않아요. 2023년에도 마이너스 1.6%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2년까지 돌아가도 0.0%예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봐서는 카드 사태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데 카드 사태 이후 최악이 아니에요. 왜? 카드 사태는 2003년에 마이너스 3.1이 됐다가 2004년에 회복이 되면서 2005년에는 플러스 3.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 0%에서 2023년 마이너스 1.6% 그리고 2024년 마이너스 2.1%예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간다는 뜻이잖아요.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경제는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와르르가 아니라 와자작 무너집니다. 폭삭 망한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11월까지잖아요. 비상계엄도 탄핵 정국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매 판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돈을 안 쓰는 게 여러분 차도 안 씁니다. 예, 옷도 안 삽니다. 지금 보세요. 내구재 성역차예요. 마이너스 2.8%. 준내구재 옷 이런 겁니다. 의복, 신발 마이너스 3.7%예요. 비내구재 이게 음식료품이거든요. 여러분 마이너스 1.7%입니다. 세계 내구재든 준내구재든 비내구재든 다 마이너스. 심지어 말입니다. 먹거리까지 줄이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까지. 비내구재가 음식품인데 이게 지금 이것까지 줄이니까 얼마나 지금 최악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으세요? 음식료품까지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1995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2년 연속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동시에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음식료품 쪽은 그래도 삽니다. 우리가 IMF 때 외환위기 때도요. 1998년에 이 세계 내구재나 준내구재나 비내구재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나 1999년에는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심각하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경제 위기예요. 최악의 위기예요. 지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를 인정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진짜 위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시장에 더 큰 위기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가 일어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가계의 실질 소득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2년 3분기에 가계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때 이후 좋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좋아진 2024년 3분기죠. 그나마 2.3%가 높았던 숫자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문제는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위기가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을 하면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옷 안 사죠. 차 안 삽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경제 정책에 잘못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최저임금 주기가 힘들어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금 15%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을 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홀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잖아요.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니까 나홀로 자영업자가 느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이 너무 높아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망할 거예요.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계속 망합니다. 중소기업 계속 망합니다. 그러면 실질 가계소득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주 52시간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악소리가 절로 나고 있거든요. 사장도 직원도 다 악소리예요. 왜? 사장은 68시간 일하던 게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어서 생산성이 떨어진 거예요. 매출 목표를 낮춰 잡습니다. 매출 목표를. 그리고 근로자는 68시간 일하면서 벌었던 임금하고 52시간 일해서 벌었던 임금이 틀려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98%,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사장도 어렵고 직원도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소득이 주는데, 소득이 줄으면요, 결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꾸 더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의복이나 신발 2024년 3분기에 여러분 3.9%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201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지표를 보면요, 결국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차도 옷도 안 사지만 미래도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이 확대되잖아요. 결국은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요. 사회는 갈라져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경제는 불안해서 소비를 안 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어떤 상황, 저는 충분히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을 풀어도 내수가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 수출도 역기저 효과가 생길 겁니다. 작년에 많이 수출이 증가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덜 증가하는 역기저 효과 말입니다. 이것까지 생기면 우리 경제는 초토화라는 말도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치잖아요. 대한민국은 진짜 내수도 수출도 왕창 와장창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내수도 힘들고 수출도 힘들고 정치적 혼란은 계속 가중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든 뭘 하더라도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최악의 위기, 우리가 경험 못한 위기 현재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올 거냐? 올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까지도 안 살 정도면 충분히 오고도 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최악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